지소미아가 이제 종료되는 날이죠. 22일 날 자정으로 네, 이제 딱 22일 남았습니다. 네, 오늘부터 20일 남았는데요. 지소미아는 MB 정권 때도 추진하였던 협정이었는데 당시 국민의 강한 반대 때문에 이제 좌절이 됐고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협상을 재개했을 때 국민의 거의 반 이상, 한 60%가 달할 정도로 비난의 여론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 지소미아 협정 맺은 나라가 한 34군데인데요. 일본이 33번째 체결을 했고요. 다른 나라들은 주로 유효기간이 없고 뭐 있으면 한 5년 정도 있는데 유독 일본만큼은 1년 유효기간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자동 연기가 되는 그런 게 저희가 규정을 맺은 거죠. 그렇습니다. 실장님,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지소미아 체결 과정이 총 며칠 걸린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27일 걸렸습니다. 27일. 27일도 한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실무협의, 가서명,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총리 제가, 대통령 제가 및 서명까지 완전히 초속으로 됐습니다. 이 중대한 이 사건을 말이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권과 지소미아 체결 일지를 나란히 놓고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기가 찹니다. 저 보이시나요, PPT요? 2016년 10월 27일 검찰의 국정농단 관련 최순실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거든요. 바로 그날이 지소미아 체결 논의 재개를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이후 5일간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최순실 소환 조사, 긴급 체포 이런 일들이 정신없이 진행될 때예요. 국정농단으로 공백이 생긴 상황 속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지소미아를 그대로 밀어붙였고 결국 11월 1일 한일 양국의 1차 실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이 가서명한 날부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국무총리 제거와 대통령 서명까지 소요된 시간은 단 9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이 서명을 마치고 발효된 날짜가 11월 23일,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불과 16일 전입니다. 국가의 군사기밀을 다루는 군사보호협정이 이렇게 국정이 마비된 상황 속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장님, 9일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 믿겨지십니까? 그것도 국정 공백 상태에서. 네,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적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있죠. 예, 보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지도 못했어요. 국정공백 기간 이런 중요한 협정이 체결됐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최종 의결된 국무회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기밀 군사 정보를 다루는 협약에 대한 회의를 대통령도 없었고 총리도 없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해서 의결했습니다. 실장님, 이것도 정상은 아닌 거죠. 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또 국무회의 의결 뒤 황교안 당시 총리가 재가를 했었는데요. 당시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에 참석했다 귀국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2일 남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지소미아 협정에 재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국방부와 외교부 쪽에 당시 황교안 총리의 지소미아와 관련된 보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 요청을 해봤어요. 외교부 쪽에서는 해당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 쪽에서 답이 왔는데 2016년 11월 22일 황교안 총리가 지소미아 재가를 하기 전까지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은 11월 17일 딱 한 번뿐이었답니다. 그것도 A4 용지 한 장 반도 안 되는 분량을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이 자료를 보고 이 중대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소미아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분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를 하니까 황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요. 백해무익하고 자해행위가 다름 아닌 결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일본의 결정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묵묵부답이었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죠.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에 조국 장관이 있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사실 오늘 이 국감장에서도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하신 의원님도 계셨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 불가 소식이 알려진 후에요. 일본의 국민의 83%가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
또 일본의 국민의 72%는 한일 양국이 안보 면에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소미아 연장 파기 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온도 차이인데요. 한국과 일본 현재 더 누가 아쉬워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지소미아 종결의 그 결정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그 태도의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일본의 성공에 우리 정부가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 정부가 가장 잘한 것은 아주 단호한 결단이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부품 소재에 대해서 그 교기를 위해서 힘을 합쳐서 지금 극복하는 과정 정말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노 재팬, 노 아베로 불매운동하고 일본 여행 안 가는 거 이런 우리 국민들의 모든 힘이 지금 일본 아베 정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일본도 지금 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만났던 거, 또 어저께 북한 미사일 2발 발사했을 때 지난 7월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힘을 합친 그 결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최근에 한일 간의 관계의 경색 국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본에 따라 우리 정부 입장도 바뀔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